26에서 31번 지문 봅니다. 얘 복합 지문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과학 이론과 관련돼서 뭐 얘기 나와요? 우선 광양자 이론 얘기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철학적인 견해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2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금속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이가 틀린 선지죠. 근거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일 함수는 금속의 종류마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2번 선지, 파동설에 따를 때 진동수가 작은 빛이라도 충분히 오래 금속에 쪼이면 전자는 튀어나올 수 있다. 얘가 정답이죠. 근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읽어보세요. 어디? 즉 파장이 길어서 진동수가 작은 빛일지라도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거나 오래 쪼이면 어떻게 된다? 전자는 튀어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설에 따르면 진동수가 작더라도 오래 쪼이거나 혹은 세기가 강하거나 그러면은 전자는 튀어나온다라고 직접 제시가 되어 있어요. 3번 선지, 과학의 성공은 기적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은 과학적 실제론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죠? 근거 어디 있습니까? 근거 어디 있어요? 그쵸. 네 번째 문단 보면은 마지막 부분 보면은 과학적 반실제론은 과학의 성공은 기적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거는 누구 입장이야? 과학적 반실제론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설명은 올바르지 못해. 나쁜 설명이다. 그러므로 어떠하다? 과학적 실제론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다가 적절하지 않네요. 4번 선지, 과학적 실제론은 일반인들이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이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왜 틀려요? 일곱 번째 문단 근거가 되는 거죠. 과학적 실제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면서 과학자들은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4번 선지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어요. 5번 광양자 이론에 따를 때 전자와 충돌한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작으면 그 에너지는 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 왜 틀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에너지가 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쵸. 이 부분이에요. 빛을 쏘이면 이 빛이 어떠한 빛이냐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그 쏘이면 광자가 전자와 충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다만 이 경우에 어떤 경우? 일함수보다 큰 경우에는 전자가 튀어나오고 일함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결과만 다를 뿐이야. 28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때 전류의 세기는 금속 밖으로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개수에 비례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의 금속으로 동일한 크기의 판 A와 B를 만든 다음 동일한 세기의 청색광을 쪼이는 실험 1을 한 결과 A로부터 전류가 측정되었으나 B로부터는 전류의 발생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어 실험 2에서는 청색광보다 파장이 긴 적색광을 사용했대. 파장이 길다는 얘기면 진동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긴다는 얘기는 진동수는 어떠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청색광과 적색광을 봤을 때 청색광이 진동수가 더 크고 적색광은 진동수가 더 작겠네요. 그랬을 때 진동수가 큰 거랑 작은 거랑 보였을 때 어떤 진동수일 경우 전자가 튀어나갈 가능성이 커? 큰 게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파장이 크면 진동수는 작습니다. 이건 내용 어디 있었어? 두 번째 문단 가운데쯤에 나와 있어요. 이거의 내용은 이 내용은 나와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나같이 상식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지문에서 설명을 해줘. 그럴 경우 너네가 찾아서 이거 원리 하나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일한 색이래. 동일한 세기의 빛을 쏘였대. 동일한 세기의 빛을 쏘였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동일한 세기의 빛을 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일한 세기의 빛을 쏘였다는 건 뭐예요? 이 동일한 색의 빛을 쏘였다는 게 여기서 어떤 조건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면 나도 안 알려주지. 너네가 생각해야지 뭐. 실험 1이 있고 실험 2가 있었어요. 실험 1에서는 어떻게 청색광을 쏘였대? 청색광이면은 진동수는 어때요? 청색광이면 진동수가 커요, 작아요? 적색광 실험 2에서는 그럼 얘는 진동수는 청색광에 비해서 어때? 작아요. 그쵸? 그랬을 때 진동수가 클수록 어때요? 전자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갈 가능성이 더 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실험 1에서 A와 B를 각각이 해봤는데 A에서는 전류가 흘렀어.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전자가 방출되었다는 얘기죠.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어. B는 확인 못했대. 그쵸? 그리고 실험 2에서 A는 뭐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 B는 몰라.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조건을 주는 거죠. 여기서 전류가 흘렀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실험 1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험 1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험 2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전류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전류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진동수가 클 때 더 전류가 발생을 해. 클 때도 발생 안 하는데 작을 때 발생하겠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네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2번 선지 실험 1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B의 일함수는 A의 일함수보다 작을 것이다. 여기는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기 지금 전류가 발생했죠. 일함수는 뭐가 더 커? B가 일함수가 더 큰 거죠. 얘가 일함수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주는 그 빛이 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일함수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래서 일함수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죠. 2번 선지는. 3번 선지 실험 2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했다면 실험 2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했다면 A는 어떨까? 아니 실험 1은 어떨까요? 당연히 발생하죠. 작을 때도 발생하면은 클 때는 원래 클 때 더 잘 발생하니까 이건 당연히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B의 일함수는 청색광을 이루는 광자의 에너지보다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의 일함수는 어떻게 될까? 청색광보다 클 것이다. 맞아요? 여기에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청색광보다 커요, 작아요? 일함수가 작아야 발생을 하죠. 작아야 발생한다. 그래서 작을 것이다 라고 3번 선지는 고쳐주셔야 되고요. 4번 선지 실험 2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했다면 실험 2에서 B로부터 전류가 발생했다면 실험 1에서 A로부터 발생한 전류와 여기서 전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B, 실험 A에서 있다 없다? 당연히 여기는 발생하죠. 여기서 발생하면 여기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발생해. 둘 다 발생했을 때 전류의 세기는 같을 것이다. 동일한 세기의 청색광을 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세기의 청색광을 쏘였다는 얘기는 만약에 전류가 발생하면은 어떠하다는 얘기야?
전류가 같다라고 돼요. 같다라고 판단해요. 근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거는 확인하면 돼요? 네, 전자 하나씩과 강자 하나씩이에요. 여기에서 동일한 세기의 청색광을 쏘였다는 얘기는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지금 쏘여지는 광자가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광자가 동일하고 둘 다 전류가 흘렸으면 튀어나오는 전자도 어때? 동일하겠지. 그렇게 되면 전류는 어떻습니까? 같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세기를 주었다는 얘기는 만약에 전류가 발생하면은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다는 조건이에요. 얘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선지에서 실험 1에 비해 실험 2에서 빛을 약하게 쏘였다면 실험 1보다 실험 2가 빛을 더 약하게 쏘였대요. 빛이 약하면은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빛이 약하면 전류의 세기도 동일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5번 선지도 실험 1에 비해 실험 2에서 더 작아졌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29번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하나 이상 존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식이다.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문단. 네. 하나의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가설들이 존재할 때 그 가설들 중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경쟁하는 가설들이 관찰 가능한 대상에 대한 진술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 추론 방식이다. 이거는? 얘는? 얘는 근거 어디 있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을까? 관찰 가능한 대상에 대한 진술이 아니어도 추론 가능하다. 어디 있을까요? 네,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론적 존재자인 광자는 관찰이 불가능하기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가 과학적 실제론과 관련된 얘기죠. 3번 선집. 이론적 존재자의 실제성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채택하게 해주는 추론 방식이다. 얘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적절하지 않아요? (3번) 선지가 답인데 3번이 왜 틀려요? 여덟 번째 줄 어느 부분이야? 읽어주세요. 그쵸. 뭘 받아들이는 거야?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3번 선지는 어떻게 해? 이론적 존재자의 실제성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그랬죠. 틀립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4번 선지. 과학의 성공을 기적에 의한 일로 설명하는 가설을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추론 방식이다. 이거는? 네 번째 문단 마지막. 5번 선지.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가설이 과학의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추론 방식이다. 이거는? 과학의 성공과 관련돼서는 어디 있어요? 네. 과학적 실제로는 그 과학이론의 성공이라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30번. 위글의 퍼트넘, 반프라센과 보기의 해킹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퍼트넘은 무슨 주의자?
과학적 실제론자죠. 반프라세는 과학적 실제론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해킹은 이론적 존재자가 실제한다는 믿음은 그것을 관찰할 수 없더라도 조작할 수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론적 존재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물리적 세계의 다른 부분들의 인과적 변화를 야기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 나오고, 이로부터 해킹은 조작 가능한 이론적 존재자로서의 전자가 실제한다고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1번 선지에서 퍼트넌과 달리 해킹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만 가지고는 과학적 실제론이 옹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그렇죠. 뭐도 필요해? 조작. 조작할 수 있는 것. 2번 선지, 반프라센과 달리 해킹은 이론적 존재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과학이론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모델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군. 해킹과 달리 반프라센은 이론적 존재자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적 존재자의 실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이거는? 그쵸. 왜냐면 반프라센은 뭘 중요하게 여겨? 관찰, 경험적. 4번 선지, 퍼트넌과 해킹은 모두 이론적 존재자의 실제에 대한 믿음은 관찰 가능성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군. 맞죠? 해킹은 관찰할 수 없더라도, 퍼트넘 또한 관찰할 수 없더라도, 관찰이 불가능하더라도. 답은 5번. 반프라센과 해킹은 모두 이론적 존재자가 실제한다는 믿음은 그것을 가정하는 과학이론이 관찰 자료와 부합할 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겠군. 얘는 왜 틀려요? 조작이 가능할 때예요. 관찰 자료와 부합한다는 얘기는 해킹은 뭐라 그래? 관찰할 수 없더라도라는 얘기가 지문에 선지가 아니라 보기에 직접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네 틀리면 안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 표현이 나와 있어. 어휘는 알아서 하세요. 사전 찾으시고요.